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15 없으신 분, 시영이 15 있니? 시영이 책 있나요?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15책. 자, 다시 앞판부터 시작입니다. 맨 앞판에 있는 개념부터 시작이니까 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이거 어떻게 과제 이런 건 좀 할만하시는지? 공표할 만하니? 과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 공부를 할 때 고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가 나연이는 이 소리를 들었나? 처음 듣는 척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가서 모의고사 3월에 딱 봤잖아. 그 전에 중학교 때는 그래도 시골 학교에서 중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뭐 시골 학교 애들 공부 좀만 하면, 지금 내 친구들은 이 말 들으면 졸라 싫어하겠지만, 공부 좀만 하면 이런 세종 같은 도시 학교 말고 시골 학교에서는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성적을.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하는 애 소리를 듣고 고등학교에 당당하게 진학을 했죠. 3월 모의고사 국어를 받았어요. 모의고사를 본데 막 설레는 거예요. 와, 이게 수능이랑 시간표가 똑같다고 이러면서 딱 받아서 보는데, 뭐지? 이 많은 문제를 이 시간 안에 풀라고? 여러분 내신해봤자 25문제, 많아봤자 30문제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30문제 넘은 적은 저는 제 담당반에서는 없었거든요. 30문제. 근데 요즘은 45문제죠. 요즘은 45문제인데 저는 50문제였어요. 듣기가 5문제 있었거든요.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닙니다. 듣기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이런 거에 긁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받았는데 시간 안에 푸는 건커녕 오오오오오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거의 국어 100 아니면 90, 어쩌다 95 맞고 이랬는데 처음 보는 점수를 받은 거지. 처음 보는 점수 받았는데 진짜 애들이 공부를 언제 많이 놓냐면 매년 3월에 많이 나와요. 3월이면 여러분들 같이 시작할 때잖아요. 근데 3월에 왜 놓냐? 3월에 왜 놓냐면 요즘에는 특히나 견적이 빨라요. 나 안 되겠는데? 하하, 이 길이 아닌갑다 하면서 그냥 놔버려요. 근데 다른 과목도 물론 놓으면 수습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국어는요, 한 달만 놔도, 한 달만 다른 공부에 집중한다고 국어를 놔도, 선생님 국어 시간이 원래 안 모자랐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이렇게 돼요. 국어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 꾸준함에서 오는 감각 유지가 필요한 과목이에요. 꾸준하면서 오는 읽는 감각 유지가 필요한 과목이고, 문법 문제도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 지식 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라는 문제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국어 아니면 답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콩쥐 밑 빠진 독인 거예요. 수학 시간에 이만큼 하고 과외를 이만큼 해봤는데 난 그때 그냥 하기 싫어요 하면서 수학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학해야겠다 하니까 이미 애들은 저만치 가 있는 거지. 근데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국어는 놓기는 싫었어요. 국어는 놓기는 싫어서 그래서 그냥 계속 했어. 그때 시골 근처에 학원도 없었고, 시골에 학교 뒷문 열고 나가잖아. 그러면 저기까지 논이야. 뒤가 산이고. 걸음철에는 냄새 나가지고 학교 창문 못 열었어.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학원이 없겠죠. 학원이 없어서 내가 2년을 생으로 국어를 그냥 덤볐어요. 문제집 닥치는 대로 사가지고 다 풀어보고, 시간 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기출 문제 혼자서 막 다 풀어보고. 다른 과목 몇 개 버렸죠. 과학 좋아했는데 과학 버렸어요. 못하겠어서.
왜냐면 그때는 사회 아니면 과학으로 아예 가는 거였거든요. 여러분과는 달리 사회 아니면 과학으로 아예 진로 정하고 나머지 과목은 안 시간표에도 아예 안 들어있는 정도였어가지고 그래서 국어에 드립 다 부어서 제가 딱 1등급을 맞아본 게 고2 말입니다. 생으로 다 부어서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 과목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과목만 잘하려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풀로 2년이냐면 야자 시간에 다른 공부 안 했어요. 남는 시간에 다른 공부하고 거의 진짜 국어만 봤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여러분 그 정도로 투자하면 한 과목 잘하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과목 도를 타는 거야. 한 과목 도를. 한 과목만 잘한다. 너 다른 과목 묻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 우리 그러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는 진짜로 안 오릅니다.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하면 나중에 옛날에 그 예비고 때 맨날 일요일 2시에 만났던 그 새끼 맨날 거짓말 쳤는데 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팩트로 말하자면 진짜 잘 안 올라요. 어느 파트를 공부했다라고 해서 바로 난 그럼 이 문제는 다 맞춰. 또 어디 파트 공부했다 이 문제는 다 맞춰. 이게 적용되는 건 문법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문법 문제 내신에서 저기 거의 두 시험, 네 시험 중에 두 시험이면 크긴 한데 문법이 다는 아니에요. 국어의 공통은 문학, 비문학이고요. 거기에서 그 몸통이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게 문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결국은 몸통을 벌컥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국어는 아무 생각 일단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신에 꾸준히 해야 돼. 아무 생각 일단 안 해도 돼. 내가 국어 공부 시간에 늘리거나 뭐 그렇진 않아도 돼. 제시하는 만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만큼의 공부, 우리도 수많은 애들을 봤잖아요. 그만큼의 공부를 꾸준히 하는 애들은 어느 순간 애가 며칠 전에도 해밀고 2학년 내 담당 학생이 이제 2년째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며칠 전에 슬쩍 와가지고 쌤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놀랐죠. 왜? 저 점수 때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올랐다고. 그래서 드디어 네가 때가 온 거다. 걔는 수없이 떨어졌어요. 수없이 떨어졌어. 하다가 뭐 5점, 10점 쑥쑥 떨어졌다가 내신도 갑자기 팍 떨어졌다가 근데도 이거 저 놓기 싫어요. 쌤이 하라며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처음에 거의 4등급 밑에 쪽이었거든요. 5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었어요. 2등급 찍었습니다. 이번에 2등급 찍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올라가요. 그때를 위해서 계속 국어를 먹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올라갔잖아? 다시 이제 4등급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전제는 뭐냐? 한 만큼만 계속 한다면 위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했는데 떨어진다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만족하면 안 하잖아요? 그럼 고3 6월에 떨어집니다. 대참사죠. 고3이 6월에 떨어지는 애들이 수도 없이 봐왔고 그래서 고3 6월에 되면요 제가 여기 더올림에 일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그런데 저는 원래 과외로 쏠쏠하게 먹고 살았었거든요. 고3 6월이 되면요 가만히 있으면 전화기가 울려요. 선생님 혹시 과외 자리 남냐고. 저희 애 딱 4개월만 어때요? 4개월에 여러분들 풀베팅 할 수 있어요? 4개월에 너의 남은 그 지금까지의 수험 생활을 다 너무 그렇잖아. 그렇죠?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그런 거 안 하려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작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도록 할 필요가 없어요. 국어의 장점은 그거예요. 죽도록 할 필요가 없는데 줄이거나 안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반드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잔소리로 들리시겠지만 12쪽 가보도록 합시다. 음운부터 갈게요. 가자.
많이 여러분들이 문법을 놓는 건 의문에서 의문 변동해서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옛날에 수학은 저기 1챕터에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애들이 국어도 그래요. 근데 의문에서 쌓아 나갈 거예요. 의문에서 쌓아 나갈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문장 성분을 봤었죠. 그렇지? 사실 문장 성분과 의문론은 네, 별로 둘이 얘를 안다고 해서 얘가 풀리고 얘를 안다고 해서 얘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 먼저 우리 문장 먼저 맛 좀 보자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험 범위를 맞이하게 될 부분일 겁니다. 국어 문법으로서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문법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외워야 될 것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누적이 되겠죠? 누적이 되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 수업 전에 외우면 돼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저도 정말 학교 다닐 때 무턱대고 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보면 됩니다. 저기 뭐 아는 선배들 있다면은 내 수업 들은 선배들 아는 사람 있다면은 물어보면 됩니다. 저 사람 외우는 거 좋아하냐? 절대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상한 암기법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건 최소화해 드릴 거예요. 그거는 좀 최소화해 드리니까 외워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의문의 개념과 체계부터 갈게요. 1번의 의문의 네모 치겠습니다. 자,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소리의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밑줄 치냐? 뜻을 구별, 밑줄 치기. 선생님 칠판에 적은 게 좀 다릅니다 라고 느끼시죠? 그치? 네, 똑같은 말인데요. 교과서 따라 이렇게 써놓는 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이 말이나 다 의문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뜻을 구별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뜻을 구별해준다. 자, 뜻을 얘들아 갖고 있는 거랑 구별해주는 게 같은 말일까? 뜻을 갖고 있는 거랑 뜻을 구별해주는 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죠. 그치? 뜻을 갖고 있는 거랑 구별해주는 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준다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따로 있거든요. 네, 형태소로 따로 있죠. 자, 그래서 뜻을 구별해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 봅시다. 말과 물을 봅시다.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떼면은요 뭐만 다릅니까? 모음 하나만 다르죠. 모음의 아, 모음의 우만 다르죠. 그치? 근데 말이랑 물 우리 같은 뜻입니까? 전혀 다른 뜻이죠. 하나는 horse, 하나는 water, 그죠? water. 자, 그래서 아예 다른 뜻이라고요. 근데 뭐만 다른데 아예 달라? 모음 하나만 다른데 그럼 얘는 각각 뭐겠다? 의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 다 듣고 나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게 안 되니? 되니? 자, 밑에 의문의 종류 갑시다. 의문의 종류, 분절음과 비분절음은 이렇게 묶어줄게요. 의문의 종류. 자, 분절음과 비분절음은 여러분 분절이 뭡니까? 분절. 쪼개 나누는 거죠. 그치? 이렇게 쪼개는 거. 분절하는 거. 자, 쪼개 나눌 수 있는 의문은
분절일 거고요. 비분절문의 B자가 무슨 B자일까요? 아닐 B자겠죠. 분절이 불가능한 의문은 비분절 의문인 겁니다. 자, 분절 의문에 밑줄 치시고 음소의 동그라미 칠게요. 분절 의문에 밑줄 치시고 음소의 동그라미. 이제 나만 더웠니? 창문 살짝 열까요? 좋습니다. 고마워요. 자, 음소의 뒤에 밑줄 소리마디의 경계가 정확하게 그어지는 음은 밑줄 시켜. 소리마디의 경계가 정확하게 그어진다. 자, 뭘 볼까요? 나 이거 쪼개줘. 어떻게 쪼개줄 거야? 미음, 오, 리을로 쪼개줄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소리마디의 경계가 정확하게 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류에는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 반모음이 있다. 자음과 모음에 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반모음은 그냥 플러스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반모음 안 써놓는 데가 많아요. 네, 교과서마다 반모음 안 써놓는 데가 많으니까 자음과 모음에만 동그라미를 쳐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가 방충망이 안 돼서. 자, 밑에 비분절 의문에 뭐가 있다? 운소가 있다. 비분절 의문 밑줄 운소 동그라미. 여러분들 근데 음소랑 운소의 앞글자만 보세요. 앞글자만 따면 뭐가 됩니까? 운이 되죠. 네? 음운은 음소 플러스 운소네요. 그죠? 앞글자만 따면 운이 되니까 음운은 음소 플러스 운소다. 자,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에 밑줄 치겠습니다. 자, 음운으로 소리의 장단, 강약, 고저 등이다. 자, 소리의 장단, 강약, 고저 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만 동그라미를 칠 거냐면 얘들아 소리의 장단에만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선생님 그럼 강약과 고저는요 이게 교과교예요. 교과서 바이 교과서 또는 학교 선생님마다 얘 넣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넣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국어에는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넣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거의 의문 중에서 비분절 의문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소리의 장단에서 나옵니다. 소리의 장단 또는 소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또는 음장이라고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소리의 장단은 소리의 길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음장이라고도 한다. 자, 밑에 그래서 소리의 장단만 여러분들 따로 빠져있죠. 밑에 네모 박스에 소리의 장단에 볼게요. 소리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같은 모음의 소리 길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한답니다. 자, 같은 모음의 소리의 길이를 다르게 밑줄 쳐보도록 합시다. 같은 모음의 소리의 길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 자, 말과 말 봅시다. 앞에는 홀스죠. 뒤에는 말씀 원자고요. 그렇죠? 자, 얘 말이라고 합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말을 탔다라고 하니 말을 탔다라고 하니
말을 탔다라고 하죠. 그치? 얘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쵸? 자, 나한테 말 걸지 마라고 하니 말 걸지 마라고 하니 말 걸지 마라고 하죠. 그치? 말 걸지 마. 얘는 길다고요. 우리 긴 거 어떻게 붙여줍니까? 이런 거 본 적 있니? 록스라이크 모래시계 같은 거? 모래시계 같은 요 표현? 예, 요 표시. 요 표시가 길게 발음한다라는 표시. 근데 여러분들 뭐 DM이나 카카오톡 할 때 요 표시 쓰십니까? 말 걸지 마라고 했다고 너 모래시계 안 썼구나. 너는 지금 홀스를 걸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니시 넣으시나요? 안 넣어요. 그치?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가 글로 썼을 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뭐다? 쪼개낼 수 없다. 비분절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분절음문들은 자주 나오는 게 따로 있습니다. 말과 말이 있고요. 말과 말이 있고요. 눈과 눈. 이거 진짜 많이 나요. 제일 많이 나요. 눈과 눈. 따로 좀 적어둘까요? 소리의 장단에서 쭉 빼가지고. 왜냐면 밤과 밤도 있고 발과 발도 있는데 눈과 눈은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눈에 눈이 들어갔다. 눈에 눈이 들어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는 호러물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눈이 들어갔다랑 눈에 눈이 들어갔다.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죠. 그치? 2번으로 하면 큰일 나요. 눈에 눈이 들어가면 호러물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어우, 끔찍하잖아. 네. 보고 있다가 에헤헤 눈 온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그치? 아이에 스노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길다, 스노우가 길다, 스노우가 길다. 그래서 스노우가 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되게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음장을 느낄 수 있다고요. 아니 뭐 타는 말이 길어, 하는 말이 길어라고 했을 때 그러고 있지 말고요. 그냥 이런 문장 만들어보면 됩니다. 말을 타다니. 말을 타다니 말도 안 돼. 말을 타다니 말도 안 됩니까? 아니죠. 이해가니?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면 엄마야 토크가 홀스보다 길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밤과 밤도 있죠. 여러분들 먹는 밤이 길다, 나이트가 길다. 밤에 밤을 먹다니. 그쵸? 먹는 밤이 길죠. 밤에 밤을 먹다니죠. 밤에 밤을 먹다니. 이거 아니고요. 그치? 그래서 먹는 밤이 길고 하는 말이 길고 뒤에 발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는 뿌시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말아 올리는 블라인드. 왜 김밥 쌀 때 이거 그것도 발이라고 하고 김밥 쌀 때 보조 도구. 말아 올리는 도구를 발이라고 해요.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줄까? 자, 스노우는 길게 발음하죠,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요. 첫 눈이 온다라고 하니 첫눈이 온다라고 하니 첫눈이 온다라고 그냥 말해버리죠. 그치? 그래서 소리의 기 차이는 밑에 근처에 적어둘게요. 단어 첫 음절에서만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은근히 지나가는 말로만 언급하시고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는 스노우는 길게 발음하는데 첫누는 길게 안 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밑에 아까 1번에 반모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반모음. 근데 반모음, 여러분 반이 뭘까요? 안티는 아니고요. 하프예요, 하프. 네. 여기서는 하프 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개념 부분 여기밖에 없어서 되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반모음은 안티 모음이 아니고 하프 모음이다. 자, 반모음 밑에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음과 비슷하고 이따 배울 거예요.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해서 음성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존재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딱히 관심을 두고 달달달 외울 게 아닙니다. 뒤에 밑줄만 칠게요. 단모음과 어울려 이중모음을 이룬다. 단모음과 어울려 이중모음을 이룬다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냥 이따가 반모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국어의 음은 체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국어의 음은 체계 봅시다. 졸리니? 자, 자음부터 볼게요. 자음 체계에 자음에 네모 칠게요. 자음에 네모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가 목, 입, 혀와 같은 발음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에 여러분들 괄호를 어디에 칠 거냐면요. 발음기관에 의해부터 완전히 막히는 따위까지 칠게요. 공기가 발음기관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막히는 따위에 뭐를 받으면 하는 소리래요? 장애를 받으면 하는 소리 밑줄. 장애를 받으면 하는 소리 밑줄.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 쳤죠? 우리는 그래서 자음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장애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써둘게요. 자음을 다른 말로 장애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장애를 받으면 나는 소리에 장애음이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자, 밑에 자음은 소리가 나는 위치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19개로 나눌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소리가 나는 위치, 좋은 위치, 밑줄. 소리를 내는 방법, 좋은 방법에 일단 밑줄을 쳐두고요. 얘들아 19개의 동그라미 좀 쳐둘게. 19개의 동그라미 좀 쳐둘게. 나 이런 개수 배우는 거 굉장히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자꾸 나와요. 가끔이 아니라 자꾸 나와요. 학교 대신에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이렇게 선지에 숫자 하나만 바꿔가지고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20개는 모자라는구나, 19개구나 라는 거 한 번만 인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인식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표는 잠시 내비두고 오른쪽에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의 종류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야 표를 그릴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좋은 방법. 얘들아, 만들 조자예요.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에 자음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죠.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에. 자, 그러면 좁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막았다가 팡 터지는 것도 있을 거겠죠?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것까지만 일단 묶어주시고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따로 묶고요. 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여기를 따로 묶고요. 비음, 유음을 따로 묶을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묶는데 이유가 있고요, 일단. 자, 그래서 파열음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파열이 뭡니까, 여러분들? 파열이 이따가 빵 터지는 걸 파열이라고 그러죠. 이따가 빵 터지는 걸 파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좁아졌던 거겠니? 막혔던 거겠니? 막혔어야 터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파열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밑줄치기요.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밑줄을 쳐둘게요. 여러분들 공기 이렇게 가뒀다가 팍 터트리면 비읍 계열 소리가 나요. 입술 꽉 다물었다가 이런 소리가 나죠. 비읍인지 피읍인지 어딘가 중간 소리가 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입술 소리 파열음이 비읍, 쌍비읍, 피읍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는 파열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찰음으로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마찰음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마찰은 뭡니까, 여러분? 마찰은 뭐야? 이렇게 마찰이죠. 이렇게만 뜨거워지는 거 우리 마찰열이라고 그러죠. 그치? 근데 공간이 만약에 아예 없이 이렇게 꽉 맞물려 있다면요, 내가 마찰이 가능해? 마찰이 불가능하죠.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손을 못 비빈다고요. 그러면 공간이 어느 정도 좁지만 맞닿아 있긴 하지만 요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뭐가 돼요? 마찰이 돼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건 막힌 겁니까? 완전히 좁아진 겁니까? 좁아진 거죠. 그치? 그래서 마찰음은요, 통로를 좁혀 마찰 밑줄치기. 자, 그럼 막히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를 깍 해오세요. 이를 깍. 혀 깨물지 말고. 이를 깍. 공기 보내봐. 무슨 자음에 가깝게 납니까? 시옷에 가깝게 나요. 그래서 시옷이 마찰음입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시옷이 마찰음이고요. 또 여러분들 따라는 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 목이 안 좋아. 여러분들 좀 목이 칼칼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죠. 목을 꽉 좁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네, 흐 소리도 그래서 마찰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5대 5만 있습니까? 반반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즈 발음 있잖아요. 지읒은요, 여기 이 바로 뒤쪽에 보면 거기 딱딱한 입천장 있잖아요, 여러분. 딱딱한 입천장에 혀를 댔다가 꽉 막았다가 즈 하면서 살짝만 열고 소리를 내야 나요. 한번 척 해봐. 즈 되게 천천히 해봐. 즈 그죠? 지읒 소리가 나려면 스가 아니고 딱딱한 입천장 쪽에 혀가 붙었다가 살짝만 떼줘야 돼. 붙었다가 떼줘야 되죠.
아니면 혀 안 움직이고 즈 해봐. 안 되죠? 혀 안 움직이고 즈 해봐. 혀 그냥 중간에 넣고.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완전히 한번 막아줬다가 살짝만 열어준다. 그러면 파열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마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여러분들 한 글자씩 따서 파찰음인 겁니다. 파찰음의 동그라미식이에요. 내가 가르칠 때 진짜 힘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 얘들아 입을 봐봐. 입을 못 보여줘. 그래서 입을 봐봐. 이거 봐봐. 줄. 뭐라고요? 줄. 야 네가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야 집에 가서 비말 안 튀는 데서 해봐. 이랬었는데 격세지감이 느끼네요. 자 그래서 파찰음은 파열성도 있고 뭐도 있다? 마찰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글자씩 땄네요. 파열에서 파자, 마찰에서 찰자. 그래서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 밑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 밑줄. 쉽다 그치? 그치? 뭐가 있는지 벌써 좀 알 것 같다. 좋아요. 나 혼자 또 이렇게 1인극을 하네. 자 밑에 비음과 요음은 여러분들 비자 무슨 비자일까요? 코비자죠. 왜? 여러분들 귀나 코나 목 안이 아프면 어느 병원 갑니까? 이비인후과 가죠. 이, 비, 목 안쪽 이누 와죠. 그치? 비, 코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교과서 쓰는 학교는 콧소리라고 적혀 있었죠. 그치? 비읍 동그라미. 마찰 안 적었네.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너무 잘 알겠죠. 이것도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브브브브 코 막고 브브브브브브 해봤자 코 안 울려요. 코에 진동 안 와요. 브브브브브브브 안 오죠. 그치? 나만 안 오는 거 아니지? 근데 무는요. 무 옵니다. 미음은 발음할 때는 코로 공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드드드드드는 안 와요. 드드드는 코에 진동이 와요. 그래서 저희 비음 뭔지 뒤져서 모르겠다. 아유 뒤져도라니. 죽어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요 현대 안 들리게 오케이 이렇게 안 해야겠지만 오케이 하면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티가 난다고요. 티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음의 동그라미 유음은 티가 안 납니다. 유음은 티가 안 나요. 유음은 왜 티가 안 나냐면요 여러분들 리을은요 그 어디에도 끼워주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부터 할게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뭐 비읍이나 지읒이나 시옷 얘기했죠. 부부부부부부 할 때는 은 때문에 성대가 울리지 낼 수 있어요. 성대 속삭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옷은 정말 잘 되죠. 이거 애들 다 해보라 그러면 스 발음으로 적을 거예요. 근데 미음은요, 미음이나 리을이나 이런 애는요 성대 안 울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리을을 속삭여 볼래? 되니? 성대를 살짝이라도 써야 돼요. 브는요 이렇게 되지만 이거 안 돼요. 목 긁는 소리밖에 안 나죠. 그치? 그래서 3개, 2개 왜 묶었냐라는 의문이 들었겠죠 여러분들. 위에 3개 묶고 밑에 2개 묶었잖아요. 위에 3개는요 성대 안 울려도 돼요. 그래서 안 울림 소리예요. 위에 3개는 성대 안 울려도 돼요. 근데 비음이랑 유음은요 울림 소리예요. 성대 울려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면 리을 하나 있는데 코로도 공기 안 들어가는 애고 여기에 끼워줄 애도 없구나. 너는 그냥 흐른다고 해라. 흐르는 소리란 뜻입니다. 너는 그냥 흐른다고 해라. 네, 그래서 요음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도대체 언제 자 잠깐만 파열음 있었지? 입술에서 나나? 자 공기를 봐봐. 그래 비읍이야 이러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뭐하자? 왼쪽 밑에 표를 좀 외울 겁니다. 왼쪽 밑에 표 자음 책의 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별표 줄게. 자음책의 표에 별표 주겠습니다. 자 얘들아 좋은 위치는 어떤 순서로 왼쪽부터 들어있냐면요. 바깥부터 하나씩 안으로 맨 바깥부터 하나씩 안으로. 그래서 좋은 위치는 입술부터 그 다음에 잇몸. 왜 입술이라고 안 하고 잇몸이라고 하나요? 잘 생각해보면 됩니다. 앞니 빠지면 말 아예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잇몸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잇몸 소리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잇몸 바로 뒤에 입천장은 좀 딱딱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그 뒤에는 좀 더 부드럽다. 뜨거운 거 먹을 때 엄청 잘 돼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 붕어빵 이런 거 철이 왔잖아요. 먹다 보면 여기 입천장 닦아지면 여린 입천장이 보통 맞아요. 그 다음에 목청 소리. 근데 여러분들 밑에 한자로도 적혀 있죠. 수능 이렇게요. 수능에 양자도 괄호 넣어서 좀 해줄게요. 양수능이라 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양수능이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여러분 입술 몇 개? 2개죠? 그치? 이것도 약간 논쟁인가? 여기 하나야? 2개죠 보통 입입술 아랫입술 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양수능이라고 많이 하고요. 왜? 옆에서 쳐? 옆강의실에 사람이 있어서. 자, 잇몸 소리 치조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진 솔직히 많이 이걸로 대체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샌디 천장 소리 너무 길죠. 그래서 거의 경구계음이라고 해요. 거의 경구계음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딱딱한 정도를 경도라고 해서 경구계음이라고 해요. 딱딱한 구계라고, 입천장이라고. 자, 우리 부드럽고 그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연하다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연구계음이에요. 연인 입천장. 목청은요? 후. 요렇게 요거까지 하나 더 해야 되면 특히나 요 경구계음은 나중에 쓸모가 꽤 있거든요. 구계음화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구계음화는 경구계음화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음운 변동을 한글로 바꾸면 생입천장 소리 되기라고 바꿔야 되거든요.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구계음화 해버리는 게 이해라서 그래요. 그래서 밑에 것까지 좀 같이 알아둡시다. 표를 외울 때 여러분들 항상 많이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요. 표 안만 외워요. 그래서 밖에가 뭐가 있는지 모를 때. 그러지 않기 위해서 표 바깥을 먼저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표 바깥 먼저 파악해야 돼.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좋은 방법이 위치하고 있네요. 자 아까 봤던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일단 나눠져 있고요. 안울림 소리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울림 소리에는 유음이 먼저 있는데 여러분들 비음 먼저로 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의 모든 교과서가 비음이 먼저 나와요. 알겠죠? 유음, 비음 돼 있는데
이게 이 그림이 바뀌지 않는 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올리려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비읍 먼저 외우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표 바깥을 그래서 잘 외우고 있어야 안을 채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 그림 잘 못 그려서 예사소리 요거부터 채울게요. 좀 더 작게 그릴걸.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2개, 파열. 파찰은 마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가면요, 이 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건 또 마찰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게 화찰이 중간이라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게 가장 교과서에서 많고요. 비음, 유음 요 순서가 많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랑 비음, 유음 순서 바뀌어 있다. 알겠지? 자, 파열, 파찰, 마찰 합쳐서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뭐가 안 울려? 성대가 안 울려요. 그래서 한자로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무성음 적어둘게요. 선생님 자꾸 왜 한자 가르치십니까? 뭐 60대세요?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냥 한자음이 훨씬 짧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 한글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설명하고 하실 때 특히나 전공 가면 다 한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버릇으로 나도 한 번씩 한자로 툭 뱉어. 이거 무성음이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뀌었습니다. 내 전공이 나 똑같겠지. 나 국어교육 전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걸 알아둬야 바로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울림소리다. 요 표만 그리고 쉬는 시간 줄게. 졸려도 좀만 참아. 자, 울림소리는 그러면 무의 반대말 유성음이죠. 자, 그래서 파열음 예사 입술 소리. 오 마이 갓. 페스티벌이야 이거. 비읍 대소리 쌍비읍 거센소리 피읍. 이렇게 채우고 보니까 예사 소리보다는 된 소리보다는 거센 소리가 세요 약해요? 세죠. 그럼 이렇게 내려갈수록 소리에 뭐가 세진다? 세기가 커진다. 여기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빼면 요걸 적을 수 있겠죠. 아래로 내려가면 거센 소리로 가면서 점점 소리가 세진다. 아니면 여러분들 나 그렇게 적기 너무 안 이쁜데요 하시면 예사, 된, 거센, 부등호에서 세기 해두면 되겠죠. 자, 이제 나 다 채운다. 어차피 외울 거니까 다 채운다. 살짝 옆에서 보니까 애매한. 그리고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외우시긴 하지 않나? 중학교 때 외우죠. 그래서 어떤 암기법으로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암기법이 있어서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동심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천연기념물 잡으면 큰일 나는 애가 있어요. 바다사자. 바다사자가 할 때마다 약간 나이 있는 애들한테 할수록 현타가 와요. 나이 있는 애들한테 할수록 현타가 와. 나중에 이제 고3 없네 이런 거 할 때 이 새끼들 이거 못 외웠어? 야 고3들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쌩 현타가 옵니다. 바다사자가 기분이 좋아요. 파티를 열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웃음이 나겠죠. 바다사자가 힛? 네 파티 열어. 자 그러면 파티 열어. 여러분이 만약에 파티의 주최자야. 그러면 초대 왔으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적게 왔으면 좋겠어?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지? 많이 와라. 선생님 그게 뭐 어쩌라고요? 나 왼쪽부터 가. 아이고 기분 좋아? 라 하고 나서 약간 한 3초씩 내가 현타가 오긴 해요. 그 표정입니다. 나연이는 첫 시간에 들었겠지만 저의 신조가 있습니다. 쪽팔려도 외우면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외워야 돼? 왼쪽부터 채우고 쭉 가로. 오케이? 바다사자가 히읗 많이 와라. 이렇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외우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외우고 있으면 될까?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따가는 모음체계표도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모음체계표 외우기는 훨씬 더 쉽죠. 키위. Do you know? 네, 모음체계표 외우는 키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쉬었다 봅시다.